네, 의식화 진정이란 말을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진정요법을 수면 마취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수면 내시경, 그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의과 분야에서 수술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마취법입니다. 요즘 뭐 어느 치과나 가더라도 뭐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이런 걸 막 써놨는데, 사실 의식화 진정을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간단한 케이스라든지 또 이제 환자가 충분히 컨트롤될 수 있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 좀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케이스, 이 정도에 사용하는 거지, 나는 도저히 치과 치료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공포감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는 아예 자지 않으면은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분들을 그럼 의식화 진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 환자는 전혀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가 겪은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환자한테 의식화 진정을 권유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적절한 의식화 진정 요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식화 진정은 사실 이제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통증을 다 느끼는데, 통증은 또 국소 마취를 따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억을 못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환자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화 진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치료를 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공포감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의식화 진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고, 그것을 믿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진정도 안 되고 환자는 굉장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는 거의 멘붕이 와 있고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마취과 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과 의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화 진정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무의식 진정, 깊은 수면 진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전신 마취를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식화 진정이라는 말 그 자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의식화 진정요법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 치과에서 그렇게 아주 루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요법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정제가 있습니다. 구강내로 먹는 진정제가 있는데, 이 구강내 투여를 통해서 충분히 진정을 시킬 수 있고 공포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다졸람이 아닌 바륨이라든지 다이아제팜계 약물을 통해서 충분히 진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가지고 환자를 진정시키고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화 진정요법 이런 것을 루틴하게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저변에는 환자가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모든 수술이 끝난다라는 이런 막연한 그런 이제 환자를 유인하는 그런 약간 광고성의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역시 의식화 진정요법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 나는 이제 도저히 이런 잠을 자지 않고는 치과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마취과 의사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 병원이 아닌 그냥 수면 진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면 진정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접근을 해야지, 결국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의식화 진정으로 모든 걸 치료해 주겠다고 했을 때 거기서는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환자는 분명히 거기서 멘붕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의식화 진정을 완벽하게 하고 또 의식화 진정을 통해서 환자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경험도 필요한 그런 술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화 진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호흡 중추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역시 산소입니다. 산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이제 공기의 통로, 다시 말해서 에어웨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기의 통로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공기의 통로는 우리가 1차적인 공기의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가 있고, 두 번째는 입이 있어요. 치과에서 진료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물이 나오는 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내로 호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코를 통해서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에다가 삽관을 해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약물의 이제 주사 양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물의 양을 투여하려면은 그 약물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환자의 몸무게라든지 그다음에 나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약물을 투여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약물 하나 딱 집어넣으면 바로 의식화 진정으로 되고 쉽게 깨어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식화 진정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깊은 수면에 빠졌다든지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조직으로 가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린다. 이러했을 때는 그것을 빨리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 중추가 마비됐다. 그럼 호흡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기관, 뇌라든지 심장 이쪽으로 만약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면 즉시 환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기도삽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도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호흡을 못했을 때 우리가 기관지 내로 관을 집어넣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적으로 이제 마취과 의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화 진정이라고 우리가 광고를 하지만 막상 환자를 이제 의식화 진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환자는 계속 불평을 합니다. 아, 왜 잠을 재워준다고 해서 잠을 자지도 않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되고 거의 사실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또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식화 진정요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치과에서는 구강내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 폐쇄가 일어나기 쉽고, 대부분의 경우에 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계속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의식화 진정요법이 치과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진정을 했을 때 과연 이제 환자는 어떤가? 거의 깊은 진정은 전신 마취나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진정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진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약물들은 좀 더 강한 약물, 프로포폴이라든지 알파2 차단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케타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어떤 통제, 약물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취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깊은 이제 진정 같은 경우는 상시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전신 마취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환자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은 대부분 1시간 이내, 30분에서 1시간 이내 짧은 기간에만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 넘어가거나 하면은 약물의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환자가 약물을 계속 투여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긴 시간을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포폴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포폴은 위험성이 그만큼 높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는 역시나 일반의가 하기는 어렵고 마취과 전문의가 와서 그 부분을 컨트롤 해줘야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